자, 다음은 이 조세와 비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. 자, 세상 어떤 정책이든 뭐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.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고 그랬죠. 그야말로 이 세금을 걷는 거에도 암이 있습니다.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죠. 즉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. 자, 그러면 단점은 뭐냐? 세금을 거두면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다시피 자, 이렇게 시장을 그야말로 균형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전체가 경제적 총잉여가 되죠. 윗부분이 소비자 잉여, 아랫부분이 생산자 잉여 합쳐서 총잉여가 됩니다. 그죠? 그런데 세금을 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? 이만큼의 세금을 무는 순간 요 세모, 제가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 난다고 했죠. 경제적 총잉여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. 그래서 이 세금의 단점이다 하면 그야말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.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을 걷느냐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세금을 걷는 이유는. 그렇죠?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꼽자고 하면 그야말로 부의 재분배 때문에 그렇죠. 조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좀 세금 좀 많이 걷고 뒤에 이제 누진세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만 조금 덜 버는 사람한테는 안 걷거나 조금 덜 걷어서 그걸 합쳐서 어떻게 해요? 좀 국민들이 좀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나눠서 부를 골고루 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세금이 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납세자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조세 수입을 조달할 수 있는 세제가 더 효율적이겠죠. 당연하죠. 그래서 같은 세금을 걷더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비용을 줄여주면 그게 최고겠죠. 자, 그러면 효율적인 세제는 도대체 어떤 게 효율적인 세제냐? 경제적 순손실이 작고 어차피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. 그죠? 세금이 먹여주는 순간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을 합니다. 하지만 최소한으로 이 경제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세 행정 비용이 낮은 세제가 바로 효율적인 세제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? 자, 세금 자체가 이제 납세자들한테는 비용이겠죠.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.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그런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 조세를 거두름으로 해서 행정적 비용이 생기겠죠. 그죠? 일단 국세청 홈택스를 뭐 운영하는 거라든지, 그 다음에 국세청 직원이라든지, 그 다음에 국세청의 어떤 건물이라든지, 그죠? 그거 다 뭐예요?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는 비용들이죠. 이런 것들이 이제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경제적 순손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죠. 경제적 총잉여에 반영되지 않는 이 빨갛게 칠한 이 세모 부분이죠. 자, 이 경제적 순손실은 왜 발생을 하냐면 경제활동의 유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총잉여의 감소에 분해서 마이너스 조세 수입을 뺀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자, 세금을 이만큼을 매기면 어쨌든 이 세금 이 네모 부분도 어떻게 해요?
경제적 총잉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내무부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죠. 이 세금 걷어서 이상한 데 쓰지는 않는 거죠. 어쨌든 국민에게 쓰는 거니까. 그런데 요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. 요 세무, 빨갛게 칠한 요 세무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이. 자, 다음에 납세자가 부담하는 추가 시간과 이 금전 비용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의 하나의 또 비용이 되겠죠. 그래서 세금 납부를 위한 서류도 뭐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우리 개인은 뭐 솔직히 세금 납부를 위해서 서류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. 뭐 근로자 같은 경우,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해서 뭐 하거나 뭐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좀 회사다, 법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? 복잡합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? 회계사한테 또 세무사한테 이렇게 맡겨야 돼요. 워낙에 일이 크니까. 네. 비용이 들겠죠. 그 다음에 또 뭐 절세를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다 결국은 비용이죠. 절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걸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하면 세금 줄여야 될까? 거기 뭐 컨설팅 비용이 들 수도 있고, 그 다음 기회비용이 생길 수도 있죠. 그 절세 노력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? 딴 일을 못 보잖아요. 그럼 기회비용도 또 발생을 할 거고. 실제로 이제 이 행정비용도 발생을 하겠죠. 그죠? 뭐, 세금 내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할 거고, 또 실제로 이제 이 징세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, 징세를 하려 그러면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, 뭐 직원도 있어야 되고, 그렇죠. 그 직원들이 또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, 즉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, 뭐 이런 것들.